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친 왕, 조선 최악의 군주.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조선 왕 중 유일하게 묘 없이 군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쫓겨난 왕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락에 빠졌고 신하를 죽였고 백성을 괴롭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록 앞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82년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궁에서 쫓겨납니다. 왕의 아내가 왕비 자리에서 내쫓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질투와 방자한 행실이었다고 기록됩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당시 궁중에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후궁들과 대비들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윤씨는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82년 윤씨는 사약을 받습니다. 그때 연산군의 나이 6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자랐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윤씨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세자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없는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연산군은 19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즉위 초의 연산군은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경연에 참석했고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시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평범한, 어쩌면 성실한 군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늘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발단은 사초 문제였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을 사초에 넣었습니다. 훈구 세력은 이를 연산군에게 고발했습니다.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살림 세력이 처형되거나 유배됩니다. 이것이 무오사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연산군의 반응을 완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건 당시 기준으로 군주의 역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시작이었습니다. 무오사화를 거치면서 연산군은 달라집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견제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곧 더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1504년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패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약을 받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연산군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록은 자세히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돼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처형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관참 시 관을 파내어 시신을 훼손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올렸던 궁녀들, 당시 패비를 반대하지 않았던 신하들, 이 일과 관련됐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의 두 할머니,
인수대비와 정현왕후까지 이 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장면은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는 어느 순간부터 경계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처형됐습니다. 누군가의 고발만으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의 복수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이 됐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달라집니다.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차단했습니다. 성균관을 유흥장소로 바꿨습니다. 전국에서 여인들을 뽑아 궁으로 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폭군 연산군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는 왜 신하들의 말을 막았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진실을 숨긴 사람들,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이미 신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더 고립됐습니다. 연산군은 왕궁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곁에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사람을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왕을 내쫓았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쫓겨난 왕, 묘호도 없는 왕.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비밀 속에서 자란 왕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혼자였습니다. 상처가 복수가 됐고, 복수가 폭력이 됐고, 폭력이 고립을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이 필연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누군가 어린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줬다면, 만약 그 상처를 혼자 품지 않아도 됐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연산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였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